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꿀매물 정보를 드리러 왔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경제적인 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더뉴 니로, 더뉴 레이랑 갑자기 헷갈렸어. 더뉴 니로 차량을 가지고 왔고요. 하이브리드죠. 이 차가 경제적이라 함은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는 말에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에서 유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바로 연비 그리고 정비비입니다. 근데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잖아요. 이 차량은 무려 19.5가 복합 연비고요. 사실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뻥 연비가 많잖아. 근데 얘는 뻥이 아니라 더 나오게 이제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비면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리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현대기아 차라고 해도 뭐 고질병에 노출이 되면 큰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준준형이나 이런 차량에서도 미션이 나가거나 엔진이 나가거나 뭐 냉각수가 엔진 오일이랑 섞이거나 그런 고장은 비싼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니로는 고질병이 거의 없다. 출시된 지 9년 차고 이제 10년이 가까이 돼 가지만 아직까지 이 차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미칠 듯한 고질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당연히 차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지만 안 그런 차가 더 많아요. 고질병이 차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질병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명차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저도 이 니로 리뷰를 많이 찾아보면서 고질병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몇 가지 이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1세대 이제 니로 같은 경우는 실내 잡음이 좀 난다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19년도에 나온 더뉴 니로인데 이때부터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DCT 미션을 쓰잖아요. 뭐 저단에 이제 슬립이 난다, 좀 안 좋다. 이거는 사실 고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DCT 미션은 이제 수동 미션을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건 태생적인 문제지 고질병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경차가 힘이 없다, 이건 고질병이 아니잖아. 태생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DCT 미션을 탑재한 차들의 필연적으로 좀 벌어지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얘도 이제 DCT 6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플라이 힐이나 클러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장이 그런 부분에서 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진이랑 이제 호환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계 부분에서 실제로 DCT 미션을 썼지만 어떤 차는 고장이 많이 나고 어떤 차는 많이 안 납니다. 그 중에서 안 나는 차가 또 니로고요.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설계한 하이브리드 엔진이랑 미션의 조합을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어요. 다른 차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고장이 잘 나지 않게 잘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니로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차는 지금 고장이 조금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능 점검을 맡으러 가서 하부를 같이 보니까 살짝 여기선 지금 안 보이는데 하단부 쪽에 살짝 누유가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 어쨌든 그것도 당연히 고쳐서 판매를 할 거고, 또 에어컨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로우에서 이제 에어컨을 키면 찬바람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좀 큰 문제는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여기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쯤 어딘가에서 이제 쉬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어디서 지금 냉매가 새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악에는 이제 에바포레이터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나, 그러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질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카센터를 가서 증상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정도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조기 문제나 누유 문제는 이 차의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차든 발생할 수 있는 뽑기 운동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맞아, 차의 스펙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차의 스펙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차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량의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1.6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2019년 11월 등록 2020년형이고요. 62,900km 주행했습니다. 사고는 따로 없고요. 판매가는 1,970만 원이고, 요건 제 노블레스 스페셜이라서 요 정도 금액이 형성됐는데 니로 너무 비싼데 하시는 분들은 더뉴 니로 말고 1세대 니로로 보시면 1,000만 원 초반에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나는 더뉴 니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등급을 좀 낮추면 1,000만 원 중반에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은 공간입니다. 소형 SUV인데 전장 자체가 4m 30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4m 살짝 넘는 코나 뭐 스토닉 이런 친구들이 다 얘보다 작은 소형 SUV예요. 그래서 소형 SUV 중에서는 좀 큰 전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 탔을 때도 보통 소형 SUV는 2열 공간이 매우 협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탔을 때 헤드룸과 이제 레그룸이 충분히 확보되는 공간 활용이 매우 좋은 그런 장점이 또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로 또 트렁크는 좀 좁아요. 내가 짐을 실을 일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루프 라인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짐을 이렇게 실기에는 여기까지 튀어나오면 문이 안 닫히잖아요. 이런 단점은 또 알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실내에서도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EGX가 작동을 했죠. 이 옵션이 있다는 거는 또 메모리 시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풍 시트,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10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들어가서 차간거리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이제 기본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이 정도 옵션이면 괜찮잖아. 소형 SUV에 말이죠. 그리고 승차감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른 차들이랑 다르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차를 이제 수리를 하러 가 보면서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시동을 켜니까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빡 이제 나를 반겨주네요. 이중접합 차음률이나 이런 옵션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지만 엔진이 구동을 할 때는 엄청나게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물론 전기 모드에선 조용하겠죠. 정말 장점 뭐냐면 보통 소형 SUV 아까 뭐 얘기했던 코나나 스토닉 같은 차량도 마찬가지고 토션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니로는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방지턱을 넘을 때도 토션빔이 들어가면 차가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방지턱을 좀 세게 넘어도 엄청 좋다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비교적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방지턱이나 이런 노면을 읽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SM6가 중형인데 토션빔을 썼다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얘는 소형인데 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했다는 점, 이건 좀 큰 장점이죠. 저도 이제 차를 탈 때 되게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DCT가 들어간 게 크게 단점으로 와닿진 않습니다. 1.6 하이브리드가 뭐 엄청난 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출력 자체는 낮지만 그래도 차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엄청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또 하이브리드가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굉장히 높게 잘 뽑아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중고차 하기 전에 영업을 했을 때 정말 5분 가서 멈추고 5분 가서 멈추고 이런 환경에서 주행을 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기 정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 차가 뭐 엄청 크지 않아서 기동성 좋고 뒷자리 괜찮고 중고차 딜러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거리를 많이 다니면서 뒷좌석에 고객님들도 좀 편안하게 모시고 딜러들이 사야겠네. 이게 약간 속도를 내서 밟으려고 하니까 살짝 DCT의 그 특유의 느낌이 좀 살짝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딱 악셀을 밟을 때 전기가 도와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와요.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RPM이 막 올라가기 전에 어쨌든 최대 토크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 스파트는 확실히 좋습니다. 저는 소형 SUV가 좋은 게 승용차 같아서 좋아요. 이게 SUV라고 생각을 안 하고 타면 시트 포지션의 눈높이는 그냥 승용차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합이나 이런 차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정말로 막 포터 같은 차보다 비슷하게 있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이게 높다는 느낌을 받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SUV를 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낮은 포지션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낮은 것 같아. 벨로스터 N이나 이런 것처럼 좀 재미를 주는 그런 차는 아니지만 어떤 구간에서든 좀 무난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차라고 딱 느껴지네요. 이제 카센터에 왔거든요. 이제 수리할 부분도 좀 견적받고 수리 시작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된다. 너무 비쌀까봐. 제일 의심가는 건 이오스. 이렇게 너무 애매하면 간장 지울 수가 없어. 일단 얘는 증상이 소리 나는 증상이 있으니까 얘 갈고 소리가 없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만 넣으면 소리가 없어지지 지금 상황에. 새는 소리가 아니에요? 새는 소리가 아니고 압력이 부족하니까 컴프레서 압력을 만들고 그때 나는 소리야. 에어컨 냉매 세가지고 막 그런 차를 딱 틀자마자 푸시 압력 형성하고 모자라니까. 이것도 솔직히 가스만 넣으면 어느 정도 작동은 하겠네요. 그냥 보아보스 정도는 갈죠. 어제 보스는 비싸지도 않은데 왜냐면 가스만 갈고 증상 보기에는 또 나가면 또 충전해야 되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고질병이 없다고 시작했지만 고질병이 많았던 고질병은 아니죠. 뭐 에어컨 가스는 어느 차든 이렇게 좀 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증상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수리를 완벽하게 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까지 마무리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차이 또 가격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나 좀 저렴한 니로를 원해. 또 다른 차종은 어떤 게 있어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꿀매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